Cocina. 안녕하세요. 디자인 그룹 꽃이나 이명아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를 준비 중이신 구독자님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인테리어 피해 사례가 속출한다. 너무 소비자의 불만이 많다. 이런 기사들을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인테리어를 준비 중이신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사고 없이 미연에 인테리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지 변호사님을 모시고서 오늘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마귀를 달리는 러너, 우리 정석원 변호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양주에서 법률사무소 덕승재를 운영하고 있는 정석원 변호사입니다. 변리사 출신 변호사이기 때문에 특허나 상표, 디자인, 저작권과 같은 그 지식재산권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인테리어 피해 사례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동종업계 사람으로서 약간 화가 난다,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제가 오늘 변호사님을 모시고 정말 하나하나 상세하게 꼼꼼히 알아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인테리어 피해 사례 그리고 인테리어 사기라는 단어를 쳐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사례인 것 같은데요. 그중 하나를 발췌해서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연합뉴스에 나와 있는 기사로 공사하다 잠적, 대구서 상습 인테리어 사기 피해 주의보라는 제목으로 인테리어 사기 뉴스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인테리어 업자에게 사기를 당했다. 이들이 집단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런 내용인데요. 피해자들은 업자 A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공사 일부만 진행한 뒤 잠적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업자 A씨는 온라인 전문가 매칭 플랫폼에서 전문성을 광고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 피해자들과 인테리어 계약을 맺었다.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철거 등 공사 일부를 진행한 뒤 잠적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 양주 신도시도 신도시이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건물들, 새로운 이제 주택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인테리어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런 사례들이 많고, 저도 여러 차례 상담도 하고 지금 현재 소송도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고 일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계약 해제를 하고 다시 이제 그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을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이제 잠적을 해버리면 이제 소송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기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형사적으로 이제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사기라는 것이 또 그렇게 쉽게 증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정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떼어먹을 목적으로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은 사기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민사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될 수는 있지만 형사적으로는 또 사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아니 그러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송도 안 잘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는 하죠. 잘 선택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방법은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잠적을 하게 되면 민사 소송도 쉽지 않고 형사 고소도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업체를 선정을 했을 때 어떤 업체가 정말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신뢰를 할 수 있는 업체,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업체인지 그걸 확인해서 계약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주변에 그냥 소문이나 이런 것만 듣고 그냥 계약을 진행하기보다는 정말 그 인테리어 업체가 했던 어떤 이력이라든지 어떤 회사의 어떤 규모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좀 사정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네. 된다. 예.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번에는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 사례입니다. 믿고 맡겼는데 엉터리 인테리어 피해 속출. 유치원에서 집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7살 아들은 지붕에서 물이 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네 가족의 양평 주택에는 인테리어 비용으로만 2억 원이 넘게 들었지만 입주 직후부터 지붕과 창문 곳곳에서 물이 샜습니다. 벽지에는 2달 만에 곰팡이가 슬었고
창틀 아랫부분이 점차 꺼지면서 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항의했지만 황당한 이유를 내걸며 오히려 잔금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양평 인테리어 사기 피해자. 업체는 저희가 지붕 누수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사를 하겠다고 했대요.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1, 2천 드는 공사도 아니고 가정집에서 2억을 쓴다는 건 사실 되게 큰 규모인데 라는 내용인데요. 듣기만 해도 답답한 상황인데 이럴 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부실 공사로 인하면은 당연히 이런 누수 피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생각할 수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누수로 인해서 뭐 이제 입주 시기가 늦어진다든지 또 그 누수를 또 재시공하는데 또 드는 공사 비용 같은 것들이 있을 테니까 손해배상을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증명 책임이 이제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누수가 그 인테리어 어떤 업체 때문이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법원에 소송도 제기하고 소송에서 감정 신청을 해서 또 현장 감정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소비자들이 실제 진행하기가 솔직히 그렇게 만만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도 일단은 자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누구의 책임인지를 증명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래서 대부분 이제 소송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에서 보면 이런 뭐 예를 들어 아파트의 바닥 시공 같은 것들을 의뢰를 해서 했는데 나중에 결과물이 뭐 이게 완전히 뭐 이제 단차가 너무 심하다든지 어떤 뭐 색깔이 변색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당연히 하자가 발생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손해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는 걸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또 입증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손해가 과연 얼마인지 이것도 또 증명하는 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시로 체크를 하는 것밖에 없다. 무조건 그 업체에다 맡겨놓고 맡겨놓고 그걸 나중에 이제 돈만 주고 나중에 결과만 확인하실 게 아니라 수시로 확인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사례에서도 이제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입주하기 전에 뭔가 이제 이렇게 인테리어를 다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막상 이제 그러니까 자주 가보지 않았던 거죠. 자주 가보지 않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결과만 확인했는데 이제 결과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인테리어 공사 업체 측에서는 잔금을 달라고 하고 소비자는 들어가서 이게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한 그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좀 가능하다면 그 일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변사님, 네. 이 사건에서 제가 의구심을 한번 제기를 하자면 네. 잔금을 지금 인테리어 업체에게 고객님께서는 하자가 있기 때문에 잔금을 안 주는 거예요. 네. 상황상. 네. 그러면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잔금을 준다는 확실히 있으면 이 중간에 문제되는 것들을 다시 재보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사건들이 다 보면은 재시공을 해주면은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네. 결국은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는 자기들은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소비자들은 당연히 이제 불만이 쌓이는 거고 그렇다 보면은 둘이 이제 답답한 쪽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는 이제 잔금을 달라고 하고 소비자 측에서는 일의 완성이 아직 안 됐다 또는 하자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제가 봐도 이건 일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책임감 있는 업체라면 이거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재보수를 다 하고 완벽하게 한 다음에 잔금을 요구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보수에 대한 게 고객 입장에서는 못 믿는 거고 이 문제가 있으니까 네. 잘 할 거라는 어떤 일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면서 잔금을 안 주고자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렇더라고요. 이미 한번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다시 해준다고 하더라도 또 맞아요. 소비자가 또 거부하는 네.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공사 자체에 신뢰도 못 하겠고 맞습니다. 또 그래서 난 잔금 줄 수 없고 업체에서는 줘라 그럼 나는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예, 지 않았을까라는 맞습니다. 대부분 사례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으로 많이 이어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가수 정용화 씨가 2달째 집이 없이 떠돌이 생활 중이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뭐 제가 가타부타 이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인테리어 공사가 지연돼서 집이 없이 떠돌이 생활 중이라는 그런 기사인데 공사를 하다 보면 지연되는 경우들은 사실 있거든요. 그렇지만 가장 인테리어 사업의 핵심은 이 공사 정말 입주 시기 고객님과 약속 이걸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인테리어 공사가 지연됐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이 있는지 지금 변호사님 궁금한데 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일반적인 좀 관행인데 우리나라가 좀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믿고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서가 그냥 한 페이지 정도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 계약의 어떤 그 공사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나와 있긴 하지만 뭐 어떤 조금 구체화되지 않았더라고요, 계약서들이.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쉽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계약서 작성을 좀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계약서 내용에는 뭐 공사 시기라든지 어떤 그리고 뭐 자재에 대한 것들까지도 나올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야지 또 어떤 이제 다툼의 또 그 소지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지연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 측에서 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지체 상금, 지체 보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뭐 특별한 이유로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때까지 꼭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명확히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뭐 이제 지체 보상금, 손해배상 개념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부담을 좀 지어주면은 아무래도 그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도 신경을 더 쓸 테니까. 그래서 뭐 이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계약서 작성을 좀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결국은 인테리어 업체하고 소비자 모두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계약 이행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계약 이행 보증보험을 작성하시면 우리가 확정 일자까지 어떻게 한다 이런 걸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네. 저희는 그렇게 해드리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의사소통만 굉장히 잘 되면 왜냐하면 이게 일이라는 게 변수가 많거든요. 중간중간 변수들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될 수는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약간 여유롭게 공사를 좀 하셔달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입주 시기는 반드시 지키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의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넉넉한 공사 기간이 좀 고객님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제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약간 조금 연기가 될 것 같으면 미리미리 얘기를 해서 양해를 구한다든지 하면은 굳이 법원까지 안 가도 되는데, 이게 이제 그냥 독단적으로 네네.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좀 그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테리어 피해 사례 중에 가장 많은 사례가 하자보수 미이행과 지연에 따른 인테리어 피해 사례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B 사업자에게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고 2,142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공사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발코니 벽에 상단부 탄성 코팅이 부서지면서 떨어졌다. 또 거실 전면에 책장 유리가 파손됐다. 화장실 내 세면대는 물이 빠지지 않다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방문은 바람으로 쾅한 소리와 닫히면서 세로로 갈라졌다. 경기도에 사는 C씨는 D 사업자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고 98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공사 완료 후 욕실 바닥과 문턱이 낮아 물이 넘쳤다. 싱크대는 규격이 맞지 않아 다른 제품을 설치해야 했다. D 사업자는 약속과 달리 스위치 콘센트 조명을 교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품목이 워낙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100%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소한 이런 하자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해드리느냐, 그리고 고객님한테 어떻게 하면 이걸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 이런 것들이 잘 전달돼야 사실 소비자는 불안하지가 않는데, 소비자분들이 불안한 이유는 그런 게 대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불안함을 해소하기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사례는 이제 앞에서 말씀 나눴던 그런 사례들이 어떤 총 망라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거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했던 사례도 이거랑 거의 똑같은 사안이에요. 이제 신축 아파트에 어떤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는 이제 하자가 있다고 하고 그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는 이제 잔금을 계속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아주 소액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참 소송을 제기하기가 참 약간 쉽지는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소송 비용 등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테리어 업체들이 또 그렇게 더 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뭐 하자 보수를 이행을 잘 안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잔금을 이렇게 예. 안 주시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사 이행을 좀 제대로 안 했지만 그래도 그 잔금 청구를 이제 다 하는 이유가 예, 약간 이제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긴 했었는데 결국은 뭐 이런 것들은 예, 결국 서로 믿고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제가 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너무 믿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예, 계약 이행에 따라서 이제 대금 지급도 계약 이행의 정도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나을 텐데 이제 대부분 관행처럼 먼저 뭐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먼저 이제 주고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결국은 모든 것들이 법원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게 증명 책임의 문제가 남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쟁의 소지를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왜냐하면 그게 하자인지 아닌지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계약서에 따라서 어디까지가 일의 범위인데 그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를 해놓으면 그게 하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는데 나중에 되면은 이제 그냥 처음에는 서로 구두로 뭘 해주기로 했다 해서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생기면 내가 이제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뭔가 그런 어떤 기준을 철저하게 설정해 놓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계약서에다가 명확히 기재를 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제가 네. 이게 현장에서 업을 하다 보니까 계약서에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그쵸. 인테리어는 항목이 너무 많아요. 네네. 그걸 계약서에 다 적다가는 맞습니다. 계약서 한 책 한 권 그렇죠. 내야 될 그럴 것 수도 같은데 그것보다도 어쨌든 다 명시하는 건 좋지만 일상 계속 현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아까 얘기한 증명할 수 있는 거 기록을 남기는 게 서로 중요하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네네. 요즘에는 카톡을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하지만 뭐 카톡방에 고객님이 말씀을 올려놔주시고 뭐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꽃이 나는 시공 사례 매일매일 진도 관리를 해드리거든요. 사진으로 오늘의 현장 상황들 그리고 공사한 내용들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지만 그런 사진부터 매일매일 내가 체크를 하신다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이게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고 이런 하자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발생했을 때는 그럼 다시 보수해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믿고 가시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법률가로서 그쵸. 어떤 원론적인 이제 원론적인.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즘 소통하는 게 너무 쉬우니까 네. 카톡이든 이메일이든 문자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렇게 진행 상황을 관리가, 해주고 또 이제 의뢰인들도 소비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일이 어디까지 됐냐 안 됐냐 이 부분이 하자가 있냐 없느냐를 판단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 네네. 부분은 되게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님도 저희가 같이 공사해드릴 때 저희가 카톡방에 항상 올려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눈으로도 오셔서 자주 보셨지만 그래도 그런 게 많이 도움되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걸 이제 저희한테 알려주시니까 계속 그날에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조금 뭐 예를 들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또 어떤 수정을 요청드리고 네. 하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에다가 진짜 다 기재를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계약서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맞아요.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기록을 남겨두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록을 남겨두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그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대표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인테리어 업체 입장이신데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시면서 역으로 정말 이제 소비자들을 오히려 고소를 하고 싶다 또는 네. 소비자들에게 뭐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 이럴 만한 상황은 또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업이 오래되다 보니까 다양한 고객군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다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서
모두 다 이 세상은 다 좋은 분들만 계시다고 생각들지만 간혹 저희하고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의견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나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뭐 다 살펴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정말 아직 젊은 디자이너다 보니 의견 소통이나 이런 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연배 있는 고객님들과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중간 과정에서 여튼 공사가 다 마무리됐다. 아까 우리 얘기한 중도공과 우리는 다 마무리됐는데 고객님이 이렇게 하자를 거는 거죠. 그럼 저희는 그거를 다 보수할 의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게 의도된 건가 싶을 정도로 뭐 약간 악성처럼 대하시는 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걸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럴 때 보면은 아 이게 소통이 정말 중요하고 다 이렇게 중간 과정에 기록으로도 다 남겨놨고 분명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다 있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막무가내면 어쩔 수 없다. 처음부터 의도된 거는 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구독자님들 난리 나실 것 같긴 한데 간혹 있으시더라. 저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서 이 세상이 다 아름답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같이 계속 소통하면서 잘 만들어 가고자 한다면 진심 어린 마음은 서로 통하는 법이니까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오늘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좋은 시간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자 하는 구독자님들한테 지금 이런 거는 좀 체크해라. 아니면 이런 건 주의해라. 라고 마지막으로 또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저도 이번에 이제 사무소를 옮기면서 이제 처음으로 인테리어라는 걸 좀 해봤는데요. 이게 생각만큼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러셨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지만 이제 저는 지금 현재는 이제 되게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 만족을 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이거를 그냥 주변의 어떤 뭐 추천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그 어떤 추천을 받아서 그 업체랑 이제 많은 얘기를 했고 하기 전에 여러 번 진짜 이렇게 아이디어 회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했고 꽃이나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제공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처음부터 조금 이제 구체화 시켜서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인테리어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눴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처음부터 소통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잘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도 이제 그런 걸 잘 반영을 해주시려고 이제 노력을 하시면 나을 것 같고 아까 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중간에 일을 할 때는 계속 이제 어떤 뭐 카톡이든 뭐 이메일이든 뭐 문자든 이런 걸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의사소통을 이제 계속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뭐 언제든지 인테리어 업체나 소비자 측에서 약간 이제 어떤 그 100% 뭐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있겠지만 이게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의뢰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좀 감수할 부분들은 또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또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소송이라는 것이 항상 조그만 이제 감정 싸움에서 시작돼서 크게 이제 번지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에너지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떤 이렇게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테리어 분쟁 사례를 갖고 우리 변호사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인테리어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마다 개성, 취향 너무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개성과 취향이 다르다 보니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생각과 의견을 끊임없이 소통과 대화로서 풀어간다면 정말 분쟁 없이 아름다운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인테리어를 하시려고 하셨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좀 더 아름다운 현장 그리고 좀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아름다워지면 미래가 아름다워진다. 디자인 구일꽃이나 이명환 사마귀의 변호사 정석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